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부채부터 보겠습니다. 자, 부채는 이제 1년을 기준으로 유동부채하고 비유동부채 이렇게 구분하죠. 보고기한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갚아야 할 빚이면 유동부채 쪽에, 그렇지 않으면 1년 이후에 갚아야 되면 비유동부채 쪽에. 부채는 이제 뜻이 뭐냐면 그냥 쉽게 얘기하면 빚이라 그랬죠. 남한테 갚아야 할 거. 자,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서 기업이 미래에 타인에게 지급해야 할 채무, 즉 빚을 말합니다. 자, 이제 자산 쪽 배울 때는 생기면 왼쪽, 없어지면 오른쪽이었죠. 이제 부채부터는 생기면 오른쪽이에요. 없어지면 왼쪽, 대변. 자, 유동부채부터 볼게요.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상환해야 될 채무를 말합니다. 자, 부채를 이제 배우면서 우리가 자산편 배우셨으니까 자산편의 반대쪽 사람하고 같이 정리하면서 갈게요. 자, 첫 번째가 매입 채무네요. 매입 채무의 반대는 이쪽 자산편에서 뭐 있었어요? 매출 채권. 매출 채권 배우셨죠? 기억나셔야 되겠지? 매출 채권은 뭐 있어요? 외상 매출금이라는 게 있죠.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발생한 채권. 그 다음에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발생한 어음상의 권리, 받을 어음이라고 있었습니다. 반대, 매입 채무. 매입 채무는 요 이제 반대 이름이 있겠죠. 외상으로 사왔대요. 상거래와 관련된 거겠죠. 외상 매입금. 어음상의 의무, 지급 어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 이름을 쓸 때는 일반적인 상거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상거래가 아닌 데는 이 이름을 쓰는 게 아니고. 첫 번째 매입 채무란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발생한 채무로 외상 매입금과 지급 어음으로 구분됩니다. 일반적인 상거래라 하면 여기에서 배웠던 일반적인 상거래 뭐예요? 똑같은 얘기죠. 기업의 사업 목적을 위해서 경상적 영업활동에서 발생하는 거래. 즉 늘 항상 생기는 거. 자, 판매할 때는 상품 파는 사람이라면 상품을 파는 거래. 제조업이라면 제품을 파는 거래. 이제 사오는 사람이니까 상품을 사오는 거래. 제조업이면 제품은 사올 수 없어요. 원재료를 사와서 만들어서 제품을 파는 거니까 상품을 사오거나 원재료를 사오는 거래가 상거래일 겁니다. 자, 그리고 첫 번째가 이제 외상 매입금이네요. 외상 매입금 코드 번호 많이 쓰니까 외우세요. 252번이고요. 반대가 뭐였어요? 108번 외상 매출금이라고 기억이 나셔야 되겠죠? 이렇게. 자, 외상 매입금이란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발생한 채무인데, 즉 상품이나 도소매라는 상품 사오는 거, 제조업자라면 원재료를 외상으로 매입하고 아직 그 돈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줘야 되냐면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지급해야 될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유동부채겠죠. 1년 이후에 갚아야 되면 비유동부채 쪽에 있을 거고. 사례 볼게요. 창제상해로부터 상품 20만 원을 매입합니다. 상품 들어오죠? 상품 적을게요. 상품. 금액은 20만 원짜리 들어왔고 이제 돈 줘야 되겠죠? 10만 원은 자기 합수표를 준대요. 뭐야? 현금이잖아. 현금 10만 원 주고 나머지는 다음 달 10일에 줍니다. 자, 이 거래가 상거래죠? 그러니까 이때 쓰는 이름이 외상 매입금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 10만 원. 그래서 자산 증가했고 부채 증가해요. 증가할 때 오른쪽. 두 번째, 상품 25만 원을 사오고요. 15만 원은 당좌수표 줬고 나머지는 한 달 후에 상품 사왔네요. 상품 적을게요. 상품 15만 원 사왔고 자산 증가했고 돈 줍니다. 15만 원 당좌수표를 줘요. 당좌수표를 주면 어디서 빠져나오겠어요? 당좌예금 통장에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당좌예금을 줄입니다. 당좌예금에서 10만 원이 15만 원이 그러니까 25만 원이구나. 15만 원. 혹시 제가 강의하다가 숫자를 잘못 쓰면 책이 맞는 거예요. 당좌예금, 당좌수표 발행하면 당좌예금 통장에 빠져나가고 한 달 후에 줘요. 상거래죠. 외상 매입금이라는 부채를 적으시면 되겠네요. 10만 원. 이렇게. 자, 이제 반대 사람 볼게요. 이제 반대 사람은 여기 유동자산에 어디서 배웠겠어요?
반대쪽 이제 유동 자산 속에 주로 많이 있는 이름이 이제 당좌 자산에 있는 이름이겠죠. 거기에서 배웠던 이름들 다시 정리할게요. 이 사람은 상품을 사오죠. 저 상대방은 상품을 팔았겠지. 그죠? 상품 매출 20만 원 팔았습니다. 그런데 사오고 현금 줬잖아요. 이게 뭐였어? 자기합수표를 준 거야. 자기합수표를 줬어요. 나는 자기합수표를 받았어. 뭐라고 불러야 되겠어요? 현금. 왜? 통화 대용증권이니까 10만 원 이렇게 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한 달 후에 상거래죠. 외상이잖아. 외상 매출금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 10만 원 이렇게. 두 번째 문제. 상품을 사왔고 나는 이제 상품을 팔아요. 상품 매출 25만 원. 자, 근데 여기 뭘 받았다고 그러냐면 당좌 수표를 준 거예요. 준 사람은 당좌 수표를 줬기 때문에 당좌예금 통장에서 나갈 거고 나는 받는 사람이잖아. 타인이 발행한 당좌 수표를 받았어요. 뭐라고 불러야 되겠어요? 통화 대용증권이잖아. 집어넣으면 바로 돈 나오죠. 그러니까 나를 현금이라고 해야 돼요. 받는 사람은 현금 15만 원. 그리고 나머지는 한 달 후에 준대요. 상거래죠. 한 달 후에 받기로 하고 팔았네요. 외상 매출금 10만 원 이렇게. 이거 서로 다르죠. 여기는 자기합수표니까 주는 애도 현금, 들어오는 애도 현금. 여기 당좌수표를 발행했으니까 발행한 사람은 당좌예금 통장에서 빠져나가고 받는 애는 통화대용증권이니까 현금이라고 해야 되고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지급어음 보겠습니다. 지급어음 반대가 뭐였겠어요? 받을어음이었겠죠? 상대방은. 지급어음이란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발생한 어음상의 의무입니다. 이거는 어음상의 권리, 어음상의 의무. 그 지급기일이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도래하는 어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유동부채겠죠. 차례볼게요. 수철상해로부터 상품 40만 원을 사옵니다. 상품 사왔더죠? 상품 40만 원 사왔네요. 돈 줘야 되겠죠? 10만 원은 현금 줬어요. 현금 10만 원. 나머지는 약속어음을 발행합니다. 자, 약속어음을 발행했다고 무조건 지급어음이 아니라 상거래죠. 상품 사오는 게 그때 쓰는 이름이 지급어음이네요. 30만 원. 만기가 1년 이내짜리. 그러니까 지급어음. 혹시 시험에서 만기를 제시하지 않으면 보통은 다 1년 이내라고 가정하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기가 1년이 만기가 1년이 넘으면 그 1년도 이제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넘치느냐를 따지셔야 되겠죠. 근데 이게 장기가 되려면 지금 준 날짜부터 시작해서 여기 연할 여기 뭐 한 2월 달쯤에 발행을 해가지고 요쪽에 떨어지면 여기 10월 달 떨어지면 날짜는 여기 날부터 채니까 다 당긴 거죠. 근데 이게 넘치려면 여기 건너뛰고 여기까지 와야 되니까 물건을 여기서 팔았는데 여기도 한 11달 기다리고 여기 12달 기다리고 또 여기 몇 개월 기다리고 이렇게 물건 팔 사람이 어디 있어? 응? 자선사업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거의 다 현실에서는 이론적으로는 장기가 나올 수 있는데 현실에서는 거의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험에서 장단기 구분을 줘야 되는데 만기가 나오지 않으면 그냥 단기라고 가정하고 푸시면 되겠네요. 두 번째 문제 볼게요. 창제상해의 외상 매입금에 대해서 한국상해로부터 받아 보관 중인 약속어음을 배세양도합니다. 자, 이 문제 풀기 전에 일단 뭐가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외상 매입금이라는 게 존재하고 있는 거죠. 외상 매입금 어디 생겨? 오른쪽에 생기잖아. 여기 보이죠? 이걸 이제 갚는데요. 갚으려니까 이렇게 빼야지. 이걸 빼는데 보관 중인 약속어음이 있어요. 약속어음은 상거래였으면 받을어음이라고 잡혀있겠죠. 어디 잡혀있겠어? 이쪽에 잡혀있겠지. 예? 받을어음이 지금 이렇게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주는 거야. 이거 뭐예요? 배세양도잖아. 배우셨던 거죠. 자, 그래서 일단 외상 매입금을 갚습니다. 부채 줄일게요. 외상 매입금을 갚기 위해서 부채 줄였고 금액은 10만 원이야. 그런데 갖고 있는 어음을 넘겨줘요. 어음 갖고 있으려면 받을어음이라고 이렇게 잡혀 있을 거고 요거를 넘깁니다. 이게 배세양도니까. 줬어요. 그러니까 받을어음이 없어지는 겁니다. 10만 원. 배세양도 하는 거죠.
받으러옴표에서 배우셨죠? 없어지는 방법, 뭐 추심, 이인, 배서, 배서양도 이렇게. 그다음에 세 번째 거. 상품 40만 원을 사오고 대금은 약소금을 발행했습니다. 자, 상품 사왔죠? 40만 원 들어왔고요. 자, 이건 내가 직접 발행을 해요. 요거는 갖고 있는 것을 떠넘겨 주는 거고 갖고 있었을 때 받으러 오면을 거니까 이번 내가 직접 발행합니다. 상거래죠. 그러면 이제 지급어음이라고 합니다. 어음상의 의무, 부채. 그다음에 네 번째, 발행한 약속어음이 만기가 돼서 통장에서 이체됩니다. 어음 발행했을 때 이렇게 놨을 거 아니야. 그죠? 지급어음이라고 부채 잡아놨죠? 이제 갚아요. 만기가 돼서 어음이 통장에서 결제가 돼서 나갑니다. 그러면 지급어음이라는 부채를 없애시고 40만 원짜리죠. 돈은 어디서 나가냐면 보통예금에서 나가요. 자산 감소에 보통예금 빼버리면 되겠죠. 이렇게. 지급어음 생겼다가 없어지는 거 이렇게 빠지면 되겠고. 외상매입금은 생길 때 이렇게 생기잖아요. 갚으면 여기 있던 것을 이렇게 빼고 부채 없애고 돈 주는데 현금 주는 게 아니라 갖고 있는 어음을 주네요. 예? 배서 양도. 또는 현금 주면 현금하고 외상매입금 없어지면 되겠고. 자, 이 반대 사람 보겠습니다. 이 반대 사람의 회계처리는 이미 저기 당좌자산 쪽에 했던 사례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다시 한번 정리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상품을 사왔죠. 나는 팔아요. 상품 매출 40만 원 팔았고 돈 받습니다. 뭐 받았다고 그랬어요? 현금 받았죠. 나도 현금이겠지. 현금 10만 원. 그리고 뭐 받았어요? 나머지는 약속금을 발행, 얘가 직접 발행한 거죠. 뭐라고 불러? 받으러 상거래잖아. 받으러 30만 원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주는 애는 지급음, 나는 받으러. 두 번째 사례. 외상 매입금에 대해서 보관 중인 약소금을 배세 양도한대. 자, 재현은 외상 매입금이면 나는 뭐였겠어? 파는 애는 외상 매출금이었겠죠. 외상 매출금은 생길 때 이쪽에 생기는 거죠. 왼쪽에. 뭘 팔고 외상 매출금. 자, 받는데요. 외상 매출금을 회수를 해. 자, 외상 매출금이라는 자산 없애버릴게요. 외상 매출금 10만 원을 받아냅니다. 그래서 자산 줄였고 받는데 뭘 주냐면 지가 발행한 게 아니라 지가 갖고 있던 남의 회사의 어음을 나한테 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배세 양도했으니까 받으러 오면 이렇게 빼낸 거고 나는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이걸 물어보면 잘 못 하시라고. 내가 쟤한테 물건을 팔았는데, 아니, 외상대금을 갚는데, 외상대금이 상대방이 갚아주는데, 그래서 외상 매출금 없앴는데, 지가 발행한 게 아니라 지가 갖고 있던 받으러움을 나한테 넘겨줘요. 그래도 나는 받으러움이에요. 똑같아요. 누가 발행했건 간에. 받으러움 10만 원. 이걸 제가 직접 줘도 받으러움이고요. 여기처럼. 이거 직접 발행한 거죠. 그래도 받으러움이고 갖고 있던 걸 떠넘겨줘도 나는 받으러움이야. 똑같아.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세 번째 거 상품을 매입했다고 그랬고 이 사람은 그럼 상품을 팔았겠죠. 상품 매출 40만 원이네요. 돈 받습니다. 약소금 받았어요. 얘가 직접 발행했죠. 그래서 얘는 지급음, 나는 받으러움이라니까. 똑같습니다. 누가 발행했던 상관없어요. 나는 받으면 다 받으러움이야. 상거래였으면. 네 번째, 약소금이 만기가 돼서 통장에서 이 사람은 빠져나갔고 나는 약소금이 만기가 돼서 돈을 받는 거죠. 그게 뭐야? 추심이인배서잖아요. 만기가 돼서 이제 받으러움 빼요. 받으러움 40만 원 없어지고 나도 통장에 돈이 들어왔다. 그럼 보통예금 40만 원 이렇게 해서 정리가 되겠네요. 요걸 같이 다 이해되셨죠? 저기서 유동자산에서 배웠던 얘기 반대 똑같아요. 거기 가보면 사례가.